애틀란타 챔피언십 후드티도 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애틀란타 월드 시리즈 기념 핀 같은 건데 또 이것도 하나 받아왔습니다. 제가 후디랑 이 머그컵 덕후인데 애틀란타의 상징인 남색, 빨간색, 하얀색이 이렇게 들어간 월드 시리즈 챔피언 머그컵입니다. 저는 2019년 이후로는 판타지 드래프트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유격수예요. 볼을 골라야 될지 스완슨을 골라야 될지, 댄스비 스완슨을 고르면은 보가 아깝고 볼을 고르면은 또 댄스비 스완슨이 아깝고. 저는 프레디 프리먼이 이렇게 조금 투정을 부렸지만 결국에는 애틀란타에 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프레디 프리먼이 본인의 커리어를 다른 팀에서 마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메리칸 리그는 토론토, 내셔널 리그는 애틀란타 이렇게 두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재능 넘치는 선수들도 정말 많고 정말 캐릭터들이 많은 애틀란타인데요. 누가 애틀란타를 이끌어야 되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은 단 한 명입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댄스비 스완슨입니다. 스완슨은 진짜 오랫동안 애틀란타 팬들에게 아픈 손가락 중 하나였는데요. 다행히도 2020 시즌과 2021 시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저는 월드 시리즈와 NLCS를 보기 위해 트루이스트 파크에 가서 댄스비 스완슨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기자단의 인터뷰를 통한 만남이었지만 댄스비 스완슨과 문답을 하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선수인지 조금 더 알아볼 기회가 생겼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아마도 저는 댄스비 스완슨에게 조금 더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해준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020 시즌 NLCS에서 다저스에게 패배하고 2021 시즌 NLCS에서 다저스를 다시 만난 것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댄스비 스완슨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많이 TMI를 드리면요. 댄스비 스완슨은 야구 명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밴더빌트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밴더빌트 대학은 1886년에 창단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야구부인데요. 197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었고 2000년이 되기 전에는 1973년, 1974년, 그리고 1980년 단 3번만 대학 야구 토너먼트에 진출했던 학교입니다. 창단 후 115년 동안 단 3번만 토너먼트에 진출할 정도로 역사에 비해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밴더빌트 대학이 반전을 맞이한 거는 현재까지 감독으로 있는 팀 코빈이 2003년 밴더빌트 대학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면서부터인데요. 팀 코빈이 감독으로 부임한 후 밴더빌트 대학은요, 단 2시즌만을 제외하고 모든 시즌에서 NCAA 토너먼트에 진출하고 있고요. 특히 2006년부터는요, 단 한 시즌도 빼놓지 않고 매년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단골 대학이 되었습니다. 팀 코비는 감독으로 부임한 뒤 첫 10년 동안 무려 9명의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1라운더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밴더빌트 대학을 정말 대학 강호로 만들었지만 첫 10년 동안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완슨 역시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입학했을 당시에 밴더빌트 대학은 강팀이라는 이미지는 있었지만 플레이오프 단골인 것에 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패배하고 결국은 우승을 못하는 대학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대학 선배인 데이비 프라이스나 페드로 알바레즈, 그리고 최근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메이저리그로 들어온 잭 라이터나 쿠마로커에 비해서 댄스비 스완슨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수상 경력을 기록하지도 못했고요. 그의 성적은 다른 밴더빌트 출신의 유명한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 마지막 2년간 3할 타율을 기록하고 마지막 시즌에는 OPS 1.0을 넘긴 선수의 기록을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문으로 군림한 밴더빌트 대학이었고 그의 동문들이 워낙 유명하고 많은 상을 수상했었기에 댄스비 스완슨이 대학 시절 수상 성적으로는 그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만 댄스비 스완슨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바로 칼리지 월드 시리즈 우승, 그리고 칼리지 월드 시리즈 MVP 트로피입니다. 댄스비 스완슨이 인터뷰에서 대학 시절 언급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밴더빌트 대학은요, 스완슨이 뛰었던 3년 동안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던 칼리지 월드 시리즈에 2번 진출하면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댄스비 스완슨은 대학 시절을 언급하면서 한 번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선수들도, 감독, 코치들도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겼고 긴장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애틀란타도 그 당시 밴더빌트와 같습니다. 어떤 팀보다 플레이오프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1995 시즌 후로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내년에도 이곳에 다시 올 거고 내후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애틀란타라는 팀은 재능은 충분히 있고 다만 경험과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할 뿐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틀란타는 2000년 이후로 애틀란타에서 데뷔한 유격수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주전이 된 다음에 전국구 유격수가 되는 그런 계보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 라파엘 퍼칼이 등장을 하고 신인상을 타면서 애틀란타의 주전 유격수가 됩니다. 그리고 퍼칼의 FA 시즌이 다가오자 애틀란타는 유넬 에스코바를 2005년에 드래프트합니다. 그리고 1년의 공백을 거친 뒤에 2007년 퍼칼이 나간 자리에 에스코바가 애틀란타의 새로운 유격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되면요, 애틀란타는 에스코바를 토론토로 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애틀란타는 안드렐트 시몬스를 2라운드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시몬스 역시 에스코바처럼 에스코바가 떠난 다음에 1년의 공백을 가지고 2012년에 애틀란타의 주전 유격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스는 애틀란타에서 풀타임으로 뛰었던 3시즌 동안 2번의 골드글러브를 수상을 하면서 수비 귀신으로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2015년이 되자 애틀란타는 시몬스를 에인절스로 트레이드 시킵니다. 시몬스의 트레이드는 2015년 11월이었고요. 그 한 달 뒤 2015년 12월에는 2015년 드래프트 전체 1라운드 1순위로 뽑혔던 댄스비 스완슨을 애리조나에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애틀란타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부터 이어온 애틀란타의 유격수 계보는요, 퍼칼에서 에스코바로, 에스코바에서 시몬스로, 그리고 시몬스에서 댄스비 스완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애틀란타 팬들은 2015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입단한 댄스비 스완슨에게 정말 큰 기대를 했지만 사실 댄스비 스완슨은 2019년 시즌까지는 애틀란타 팬들을 많이 실망도 시켰고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야구보다는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격수이고 시카고 레드스타스의 공격수인 말로리와의 연애로 미남 미녀 커플로 더 유명했습니다. 댄스비 스완슨이 첫 6시즌 동안 기록한 B1은 8.8인데요. 오타니가 2021 시즌 기록한 통합 B1은 9.1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비워로만 본다면 오타니의 2021 시즌 활약보다 댄스비 스완슨의 6시즌 활약이 조금 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댄스비 스완슨의 수비가 시몬스급으로 좋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렇게 댄스비 스완슨을 칭찬하고 있냐? 사실 댄스비 스완슨은 MVP급 활약을 할 필요도 없고 올스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슬램덩크에서 변덕규가 최치수에게 진흙투성이 가자미가 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비스, 라일리, 그리고 아쿠냐와 같은 슈퍼스타급 선수들이 많은 애틀란타에서 댄스비 스완슨까지 슈퍼스타급 활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댄스비 스완슨의 역할은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가 될 것, 그리고 애틀란타라는 프랜차이즈를 대표할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댄스비 스완슨의 활약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왜 댄스비 스완슨이 애틀란타를 대표하는 선수냐? 현재 애틀란타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루이스트 파크는요, 2017년부터 애틀란타의 홈구장이 되었습니다. 댄스비 스완슨은 2016년에 데뷔를 해서 2017년부터 처음으로 풀타임 시즌을 보냈는데요. 2017년 애틀란타가 트루이스트 파크로 옮기게 된 바로 그 해가 댄스비 스완슨의 첫 풀타임 시즌인 겁니다. 트루이스트 파크 전에 애틀란타가 20년 동안 사용했던 터너필드는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비해서 이 트루이스트 파크는요, 애틀란타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콥 카운티의 컴벌랜드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콥 카운티 출신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가 오늘의 주인공 댄스비 스완슨인 겁니다. 댄스비 스완슨이 다닌 마리에타 고등학교에서 트루이스트 파크까지는 차로 17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조 마우어가 다닌 고등학교에서 메트로돔까지 10분 거리였던 것을 생각하면 조 마우어보다는 조금 더 멀긴 하지만 댄스비 스완슨 역시 조 마우어처럼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팀에서 데뷔를 한 선수가 되는 건데요. 조 마우어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에서 지명을 한 선수지만 댄스비 스완슨은 애리조나에서 지명을 했죠. 다만 데뷔는 두 선수 모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했습니다. 댄스비 스완슨은 야구가 없는 겨울에는 애틀란타의 다른 스포츠팀인 애틀란타 호크스나 애틀란타 팔콘스의 경기를 보는 것이 취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누구보다 애틀란타를 사랑하는 그런 애틀란타의 동네형 이미지가 강한 선수인데요. 이런 댄스비 스완슨은 어떻게 생각하면 스포츠 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프랜차이즈 스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제적인 선수들이 많고 외국에서 온 선수들도 많은 경우 시즌이 끝나면 많은 선수들이 짐을 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요. 댄스비 스완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즌이 끝나도 그 지역에서 계속 겨울에도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지역 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 코리 시거, 카를로스 코레아, 린도, 타티스 주니어, 보가츠, 팀 앤더슨, 그리고 최근에 완더 프랑코까지 리그를 대표하고 팀을 대표하는 유격수들이 계속 나오고 그 선수들이 넘쳐나는 대유격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댄스비 스완스는 실력으로만 보면 어쩌면 그 유격수들보다 조금 못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6시즌 통산 비워가 8.8밖에 안 되는 이 선수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댄스비 스완슨이 애틀란타에 남아있고 애틀란타에서 뛰고 있는 동안은 애틀란타 팬들에게는 그 어떤 유격수보다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유격수일 것 같습니다. 댄스비 스완슨을 사랑했었고 직접 만난 뒤에 그 애정이 더 깊어진 저의 사심 가득한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스포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